안녕하세요. GG GG 충남입니다. 충남입니다. 네, 학교를 위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시나리오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충남의 김혜교 교사는 코비드-19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물론 또래 간 소통의 기술과 태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원인은 학습 과제 외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 과제의 개별화와 결과 제출에만 집중된 수업 설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해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정서 학습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때 김 교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개요는 수업 환경부터 학습 격차 해소, 그다음에 학생 개별 회의까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학교는 학생 1인 1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해한 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수업 시간에 다른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CEU로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상황을 설정했고요. 학습 격차 해소나 사회 정서 학습 발달을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4단계로 이따 세부 내용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별 회의를 구글 문서의 스마트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과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내용 1단계입니다. 수업 환경을 보면은 크롬북 사용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 교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업 중 다른 사이트를 탐색하는 학생들을 보통은 이제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크롬북을 압수를 해서 모든 교육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 단위 싱크룸이라는 조직 단위를 만들어서 이 싱크룸이라는 조직 단위는 1, 2, 3학년 조직 단위와 좀 다르게 유튜브 사이트를 비롯한 학생들이 수업 집중을 못하게 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약간 격리 조직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 교정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떤 학습 수준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사들이, 그 전 학년의 교사들이 편집자가 되어서 구글 사이트에 구글 설문지 진단평가를 올립니다. 그럼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죠. 아이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내가 하 수준이라는 것을 또래에게 밝혀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하 수준이구나, 중 수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 구글 사이트에 선생님들이 난이도별로 올려주신 학습 자료를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하 수준이라고 해서 하의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의 학습 자료도 볼 수 있고 상의 학습 자료도 볼 수 있고 아이들에게 다 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3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학습 내용 이해를 위한 또래 멘토 멘티 활동인데요. 젠보드라는 걸 활용을 하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구글 젠보드의 협업 기능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고르는 거예요. 수학에 조금, 어떤 아이는 수학을 좀 못하고 어떤 아이는 국어를 조금 어려워하고 이런 아이들, 그런데 국어는 못하지만 과학은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멘토 멘티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손을 든 학생들을 멘토 멘티로 연결을 해서 구글 젠보드에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는 조금 걱정되고 무서워서 질문 못하는 내용들, 또 아니면 어떤 학습적인 면들을 도움을 받고 또래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4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4단계는 학생 결과물 공유 단계인데요. 구글 문서와 슬라이드, 드로잉 등으로 제작된 결과 과제물의 링크를 클래스룸에 공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의 작업물을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구글 클래스룸을 구글 사이트에 연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글 사이트만 가도 그 학년에서 이제 모든 학습 자료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이제 구글 문서나 슬라이드 드로잉에 그 댓글 기능들을 활용하고요.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모든 학습이 아닌 이상 다른 학생의 결과물을 보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다른 아이들의 기능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학생의 결과물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단계 이제 추수 지도를 위한 상담 활동이에요. 그래서 구글 문서의 스마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기능인데 이거를 한번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글 문서에 이제 새로운 기능으로 스마트 캔버스 기능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구글 문서에 이제 들어가시면 앞에 그
이라는 글자가 뜨면서 학생이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 한 분을 개별적으로 초대해서 회의록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학생과 선생님이 항상 긴밀하게 상담을 하고 저희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상담 일지잖아요.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요. 학년 말에 생활기록부 작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로는 이제 크롬북과 CU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 환경에 그러니까 수업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젠보드를 활용해서 학습 증진 효과를 키우고요. 문서를 이용해서 소통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다.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서 학습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GEG 충남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